안녕하세요. 수능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어 고등 예비 과정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어떤 분이 나무에 가지치기를 막 하는 걸 보고 불쌍하게 멀쩡한 가지를 왜 잘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가지치기를 제때 해주지 않으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불필요한 일들을 제때 잘 가지치기 해주지 못하면 여러분 성장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책상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 책 옆에 휴대전화 올려져 있다면 여러분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가지이죠. 또 지금 제가 보이는 이 인터넷 창 이외에 다른 불필요한 창도 동시에 열어놓고 있다면 다 불필요한 가지들입니다. 여러분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배제하시고 이제 오롯이 우리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리뷰 테스트 2에 해당하는 문항들 저랑 함께 풀어볼 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역시나 내용을 먼저 살펴본 뒤에 문법으로 들어가서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봤더니요. When you go to California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이요. 캘리포니아에 갈 땐 샌디에고가 is a great spot. 여러분 spot이라고 하면 지점, 장소란 뜻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장소입니다.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spot을 꾸며주네요. 그래서 to visit, 방문해야 될 그런 아주 좋은 장소래요. 자, 왜냐하면 the many exciting things, 흥미로운 많은 것들 때문에요. 자, 어떤 많은 것들인가요? 또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주는군요. To see and do there. 그곳에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흥미로운 것들 때문에 이 샌디에고가 방문해야 될 아주 멋진 장소랍니다. First, 자, 첫 번째로 그럼 이제 뭘 얘기해 주겠어요? 안 읽어도 알겠다. 그렇죠. 우리가 꼭 가봐야 될 멋진 장소에 대해 소개를 하겠죠. 자, 첫 번째로요. You should visit. 여러분은 이곳에 꼭 방문을 하셔야 돼요. Gaslamp Quarter라는 곳에 방문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길래 우리한테 가라고 했을까요? In this historic area. historic이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런 뜻이니까 이 역사적인 지역에서는요. You can easily find. 여러분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뭐를요? Great food. 아주 좋은 음식과 fun, 재미와 and culture. 그리고 문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Next. 자, 그 다음으로는요 했으니까 안 읽어도 알겠다. 이번엔 뭐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방문해야 될 두 번째 장소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You should visit SeaWorld. SeaWorld도 가봐야만 한대요. 자, SeaWorld에는 왜 가나요? To see the animal shows. 그 놀라운 동물 쇼를 보기 위해서 SeaWorld에도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랬네요. 자, finally 마지막으로요 라고 했으니까 또 안 읽어도 알겠다. 뭐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방문해야 될 곳을 이야기해 주려는 거죠. You ought to. 여러분 이렇게 ought to라고 하면 뭐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셔야만 합니다. The animals. 동물들을 꼭 봐야만 한대요. 어디에 있는 동물인데요? At the world famous.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샌디에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갖다가 꼭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소로는 지금 샌디에고 동물원까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If you decide to go to the zoo. 만약에 여러분이 결정을 하셨다면 뭘 결정해요? 동물원에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do not forget. 잊지 마십시오. 뭐를 잊지 말래요? 이런 거 보는 걸 절대 잊지 말고 꼭 보래요. 뭐를요? The giant pandas. 그 자이언트 팬다랑요. 그리고 후아메이라고 하는 거를 꼭 보랍니다. 근데 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 같은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뒤에 컴마 찍고요. 명사나 명사구를 써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동격이라고 부르는데 뭐 별거 아니죠. 앞에 말해놓고 너 못 알아듣지? 자세히 얘기해 줄게 한 거죠. 자, 이 후아메이라는 게 뭐냐면 the only panda cub. 이 컵이라는 게 새끼를 이야기하거든요. 유일한 판다의 새끼인데요. 미국에 있는 유일한 판다의 새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뭐래요? If you visit. 만약에 여러분이 방문한다면 이 샌디에고에 있는 사이트니까 역시 장소란 의미예요. 하나, 둘 혹은 이 모든 장소들을 갖다가 방문하신다면 It will certainly be a fun and interesting day.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그런 흥미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잘 푸셨으니까 이제 잘 읽어봤으니까 우리 A번부터 다시 가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because랑 because of를 구별하래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랑 비슷하구나. during이랑 while의 차이 기억나십니까? 자, 제가 둘 다 뭐라고 했어요? 둘 다 동안에 라고 했어요. 뜻은 똑같은데 그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얘는 접속사고요. 얘는 전치사고요. 얘는 접속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뭐만 떨렁 오고, 그렇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떨렁 오고요.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옵니다 그랬어요? 주어 동사가 다 옵니다 그랬어요. 자, 얘도 똑같아요. because나 because of나 둘 다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because는 접속사예요. 다시 말하면 얘 뒤엔 누가 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다 와야 돼요. because of는 뭐예요? 얘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누가 와야 돼요? 명사만 떨렁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the many exciting things, 많은 흥미로운 것들, 명사 왔죠? 쌤 뒤에 뭐 붙었는데요. 자, 근데 얘는 동사가 아니고 투부정사잖아요. 투부정사는 우리 동사 아니라 그랬죠. 얘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 명사랑 명사 액세서리구나. 결국 끝까지 누군 안 나왔어요. 동사는 안 나왔어요. 따라서 얘는 뭐예요? 아, 전치사 because of를 써야 되겠네. 이렇게 골라주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during, while, because랑 because of의 차이는 우리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꼭꼭 넣어두시고 해석만 다시 해봅시다. 샌디에고는 여러분이 방문해야 할 아주 멋진 장소입니다. 왜요? 왜 그래요? 그곳에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아주 흥미로운 것들 때문에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였고요. 자, 이번에는 B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봤더니 이번에는 amazed를 쓸래, amazing을 쓸래 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자, 얘 분사형이 두 가지였잖아요. 뭐랑 뭐 있었어요? 그러죠. ing가 있었고 pp가 있었어요. 자,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얘는 남에게 그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고 pp는요, 자신이 감정을 느끼는 거고 그랬죠. 지금 봤더니 이 동물원이요. 이 동물쇼가요. 사람들로 하여금,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막 놀라움을 자아내는 거죠. 아, 이 동물쇼가 놀라움이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구나. 쌤이 불러일으키면 ing를 했는데 그럼 뭐 쓰시면 돼요? amazing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SeaWorld에 방문하셔야만 합니다. 뭐를 보기 위해서요? 놀라운 동물쇼를 보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이번엔 C번으로 가봅시다. forget 뒤에 ing 쓸래, 투부정사 쓸래? 라고 물어봤고 이것도 앞에 우리 개념을 다루는 단원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얘들아 투부정사는 항상 미래지향적인 뜻을 지닌다. 자, 그런데 비해서 ing는 지나간 일을 대해 이야기할 때 쓰는 거라고 일단 편하게 생각을 하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forget 투부정사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해야 되는데 깜빡한 겁니다. 자, forget ing는 뭐라고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해놓고선 내가 했다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됐어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이거 내용상 지금 이거 글을 읽는 사람이 실제로 샌디에고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죠. 근데 앞으로 가면 이렇게 해라라는 내용이잖아요. 아직 안 갔구나.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뭐 쓰셔야 되는 겁니까?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이언트 팬다와 후아메이를 보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걸 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forget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동사가 하나 또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remember도 있었습니다. remember도 우리 똑같은 논리로 한번 풀어볼까요? 아, to는 미래를 했으니까. 그럼 remember to라고 하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근데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remember 뒤에 ing를 쓰면 어때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해놓고 아, 맞아. 내가 했었지. 라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미래지향적이냐 과거지향적이냐 라는 내용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내용이었다고요. 자, ABC는 가볍게 잘 해결을 다 했습니다. 사실 이 샌디에고에 대해서는 쌤이 좀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샌디에고에서 좀 그래도 얼마 동안 공부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시고 어떤 전공이 됐던지 간에 대학에 진학을 하시면 생각보다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고도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잘 찾아보시고 조금만 부지런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액 지원을 받아서 비행기 값도 주고요, 방값도 내주고요, 심지어 전화비도 내주고요, 식사비도 내주고요, 차비도 주고요, 학비도 대줘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엄마 왜 우리 집은 나 외국에 못 보내주는 거야. 난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기 싫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기회가 열립니다. 영어는 진짜 여러분 평생 재산이 될 거예요. 여기 씨월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 가면 범고래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커다란 고래가 있어요. 샤무시오라고 하는데 정말 그 조련사가 그 고래를 타고 막 이 물살을 가르면서 달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와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을 방문해 봐라 라는 내용이었었죠. 자, 여러분 내용이 어렵진 않았으니까 잘 따라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봤더니 2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Last week, 지난주에요. I did something. 제가 무언가를 했어요. 근데 really crazy니까 정말로 crazy, 뭐 미친이란 뜻도 있지만 열광적인이란 뜻도 있죠. 굉장히 열광적인 어떤 일을 제가 했습니다. I rode a jorb. 저는 조르브를 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ROAD를 타다 ride의 과거형 ROTE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조르브를 탔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르브가 뭔지 우리 모르니까 이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질 겁니다. 자, 졸브가 뭐냐면요. is a huge, huge는 굉장히 큰이란 뜻이죠. 굉장히 크고요. inflatable ball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inflate이란 단어는 공기를 주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inflatable은 어떤 의미겠어요? 공기를 주입해서 부풀릴 수 있는 이런 뜻이겠죠. 크고 공기를 주입해 부풀릴 수 있는 그러한 공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대략 이런 크기의 이런 공이라고요. 자, 그런데 어때요? It's about 3 meter in diameter 라고 했고요. 이때 about은 관해서란 뜻이 아니에요. 숫자 앞에 붙어서 대략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대략 3m예요. 뭐가 3m예요? In diameter. 지름에 있어서 3m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때요? There are 2 layers of plastic 이라고 했으니까 2개의 층에, 그 플라스틱에 2개의 층이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한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2 layers, 2개의 층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 2개의 층이 어떤가요? 70cm apart, 70cm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부분의 차이가 70cm가 나는구나.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졸브라는 것은요. 지름이 대략 3m이고요. 그리고 70cm가 떨어진 그런 2개의 플라스틱의 층이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네요. This area. 자, 이러한 지역이요. 이러한 부분이요. 자, 근데 뭐와 뭐 사이의 부분이냐면 between the 2 layers. 이 2개의 층 사이에 있는 이러한 지역이 are filled with. 여러분 be filled with라고 하면 뭐뭐로 채워지다 이런 뜻이에요. 뭘로 채워져요? 공기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뭘로 채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공기로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It looks like a big balloon. 커다란 풍선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어떤 풍선인가요? with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A hole in the middle. 가운데에 구멍이 나 있는 그런 커다란 풍선처럼 보입니다. 그럼 가운데에 뭐 또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멍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됐어요? That's where I was. In the middle. 거기가 바로 제가 있었던 그 곳이에요. 가운데 거기가 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이야기네요. 맞죠? 좋아요. Inside, 그 안에는요. There's harness라고 해서 여러분 harness라고 하면 이제 원래 말을 탈 때 그 앉는 기구 마구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는 그냥 뭐 기구 정도로 해석을 해봅시다. 자, 어떤 기구가 있냐면 that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네요. You strap yourself into. strap 알죠? 여러분 strap 끈이잖아요. 끈. 여러분이 스스로를 끈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끈으로 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여기서의 strap은 보니까 주어 뒤에 나온 걸 봐서는 동사네요. 그래서 끈으로 매다 이런 의미겠네.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끈으로 맬 수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자, 근데 왜 이렇게 끈으로 동여 매기까지 해야 되죠? That's because 왜냐하면요 the ball 이 공이요 rolls down a hill 언덕을 굴러 내려가거든요.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 공이 떼굴떼굴 굴러서 언덕을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도 막 안에서 돌겠네요. Suddenly 갑자기 I was going round and round. 제가 어떻게 되었어요? 둥글게 막 돌아서 내려가고요. up and down이니까 아래 위로 막 움직이면서 내려가고요. over and over니까 계속해서 굴러서 내려갑니다. 아, 이 안에 사람이 든 채로 이게 막 굴러가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겠죠. 놀이기구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I was safe. 그럼 선생님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안전했대요. 왜요? 왜냐하면 because of the air. 공기 때문에요. 자, 근데 어떤 공기입니까? Between the layers. 그 두 층 사이에 아까 전에 여기를 공기로 다 채웠다라고 했잖아요. 이 두 층 사이에 있는 공기 때문에 저는 안전했어요. But, 하지만 absorb, absorb라는 것은요. can go as fast. 아주 빠르게 갑니다. 자, 얼만큼이나 빨라요? 50 kilometers an hour니까 시간당 50km, 시속 50km, 상당히 빠른 거잖아요. 자, 이렇게나 빨리 갑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it was a really weird experience. weird라고 하면 정말 이상한, 기이한 이런 뜻이니까 진짜로 기이한 경험이었어요. 정말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졸브가 어떤 건지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렸고 실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세요? 그 안에 공기층도 있고 사람이 속에 들어가 있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 harness 이렇게 장치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보이시죠? 그리고 또 보면 조그만 빨간색 구멍 보이세요? 이 안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타더라고요. 자, 이런 기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내용은 다 이해했으니까 맞았나 틀렸나 어법상 점검해야 되겠네요. 앞에서부터 같이 봅시다. 자, 뭔가 굉장한 어떤 것, 열광적인 어떤 것이라고 했는데 쌤 이상해요. 원래 형용사가 명사 꾸며줄 땐 앞에서 꾸며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Pretty girl, 예쁜 소녀, tall boy, 키 큰 소년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그런데 무슨 thing으로 끝난 말들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thing으로 끝난 말은 뒤에서 수식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Something really crazy. 뭔가 굉장히 열광적인 어떤 것 이렇게 되겠죠.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 한번 응용해 보실래요? 따뜻한 어떤 것 하면 어떻게 돼요? Something warm. 차가운 어떤 것 하면요? Something cold.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봤더니 지난주에 저는 굉장히 열광적인 어떤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2번이 맞았나 틀렸나 한번 봅시다. 자, 2번은 밑줄이 어디에 있어요? R에 밑줄이 가 있어요. 여러분, R에 밑줄이 있다는 얘기는 이건 뭘 물어본 문제 같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너 is 쓸래? are 쓸래? 다시 말하면 주어가 단수계, 복수계를 물어본 거예요. 자, 일단 맨 앞에를 봤더니 this area, 이 부분 이라고 해서 s가 안 붙은 단수가 나왔고요. 자, 그 뒤에 봤더니 between, 전치사 명사잖아요. 우리 항상 전치사 명사 세트는 괄호로 묶었는데 괄호로 묶은 거 액세서리 떼고 생각하니까 에게 주어가 단수인데요. 그럼 동사 뭐 쓰셔야 돼요? are가 아니라 is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아예 그냥 수거처럼 외웁시다. be filled with는 뭐뭐로 채워져 있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층 사이에 이 부분이요. 뭐로 채워져 있어요? 공기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처럼 보여요? 커다란 풍선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look like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근데 어떤 풍선입니까? With a hole in the middle.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커다란 풍선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답은 싱겁게 2번 나왔어요. 자, 계속해서 3번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봅시다. 쌤, 앞에 명사 나와 있고요. that인 거 보니까 얘가 관계대명사 같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명사 뒤에 있는 that의 밑줄이 와 있을 때는 주로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너 that 쓸래? what 쓸래?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일 가능성이 크죠. 자, 우리 이미 what 간별법에 대해서는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얘 뭐라 그랬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자기가 가장 잘났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미 뭐가 나와 있어요? harness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죠? 아 뭐야 what은 땡이네. 자, 그 다음에 그럼 댐 맞았어요 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선택을 해봅시다. 만약에 얘가 관계대명사 that이 맞다면 얘가 무슨 기능을 해야 돼요? 명사는 기능을 못하면 못 산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일단 봤더니 주어는 있어요. 그럼 주어 기능은 아닌 것 같고. 쌤, 근데 스트랩 끈으로 매다. 너 자신을 끈으로 맨다. 목적어도 있는데요? 그래요, 맞아요. 목적어도 있네요. 자, 근데 뒤에를 봤더니 다행히 into가 있구나. 너 자신을 어디에 끈으로 매는 건지. 전치사 into의 목적어는 빠져 있죠. 여기 지금 목적어가 빠져 있는데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이 that이 하는군요. 맞아요. that이 가리키는 거 harness라면서요. 그럼 얘를 쏙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그 도구에 끈으로 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해석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안쪽에는요,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 도구에 끈으로 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이어서 4번을 한번 봅시다. 쌤, that's because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건 뭘 물어보는 건가요? 자, that's because의 밑줄이 와 있을 때는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얘들아, that's because를 쓸래? that's why를 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미 독해할 때 여러 번 등장했었고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that's because는 뭐라고 해석하자. 그래서 라고 해석을 하자. 자, 그 다음에 that's why는 그래서라고 해석을 하자. that's because는 뭐라고 해석하자 그랬어요. 얘를 한 덩어리로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간편하게 공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that's why 뒤에는 원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과 이렇게 이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that's because 뒤에는 원래 원인이 나오거든요. 우리말로 생각하면 왜냐하면 뒤에 원인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왜냐하면 이란 해석이 잘 어울리는지 봅시다. 아까 끈으로 막 꽁꽁 동여 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공이 언덕을 굴러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안전장치란 이유가 있네요. 굴러 내려가니까. 쌤, 여기가 왜냐하면 하고 이유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쓴 거 잘한 거예요. That's because 쓴 거 잘한 겁니다. That's why는 그래서 라고 해석하고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혼동하지 않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5번이 맞았는지 마저 확인을 해봅시다. Drive는요, 갈 수 있습니다. 빨리 갈 수 있어요. 시속 50km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이런 거 이미 비교급 할 때 배웠죠. as 사이에 원급을 써서 뭐뭐만큼 뭐하게 라고 해석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자, 일단은 as 뒤에 faster 이런 비교급 안 쓰고 아무것도 안 붙은 원급 쓴 거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맞아, 원급이야 라고만 하고 땡 하는 거는 중학교 수준이라고 했고, 고등학교 수준에선 주로 여기 뭐 물어봤어요? 얘들아, as 사이에 원급 쓰는 거 그건 다 알아. 근데 이 자리에 형용사 원급을 써야 되게, 부사의 원급을 써야 되게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래요. 쌤, as 사이에는 원래 형용사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형용사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원급이라는 건요, 형용사의 원급도 있고 부사의 원급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올 수 있어요. 그럼 뭘로 판단을 해야 돼요? 얘가 하는 기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봤더니 해석이 어떻게 돼요? 가요. 근데 어떻게 가요? 빨리 가요. 쌤 동사를 꾸며줬네요. 동사를 꾸며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부사가 하는 일이네요. 그럼 여기는 일단 형용사 자리가 아니에요. 쌤, fast 품사가 뭐예요? fast는 빠른 이란 형용사의 뜻도 있고요. 빠르게 라는 부사의 뜻도 있어요. 그러면 as 사이에 원급 썼고 빠르게 라는 부사 썼고 지금 이상 있어요? 없어요? 5번 완전 잘했죠. 지금 잘한 겁니다. 그래서 drive는 빠르게 갑니다. 시속 50km만큼이나 빠르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쭉 풀어봤습니다. 잘 하셨고요. 2번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 잠깐 쉬었다가 또 남은 문항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심리 테스트는 뭐 잠재의식을 알아본다라고 하는데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가방 안에 사막을 여행하는 그 가방 안에 신발이 몇 켤레 들어 있었나요? 혹시 한 켤레도 없다라고 대답한 친구 있습니까? 내 인생을 끝까지 함께 해줄 진정한 친구의 숫자라고 하는데 꼭 이런 거 얘기하면 한 켤레도 없었다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진짜 진정한 친구 딱 3명만 사귀어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친구들 소중하게 잘 대해주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한참을 걷다 보니까 성이 나왔대요. 성의 담장 높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저는 하늘 높이 솟아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자존심의 높이랍니다. 자존심의 높이. 여러분은 얼마나 다라고 대답하셨나요? 자, 이번에는 성 안에 들어갔더니 2갈래 계단이 나왔죠. 위로 올라가는 계단과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여러분은 어떤 계단을 선택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올라가는 계단을 선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것 같은 평범한 이런 삶을 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내려가는 계단을 선택한다라고 한 사람은 아주 모험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한테 꼭 들려주십시오. 자, 이제 잠 좀 깨셨나요? 계속해서 3번 발리우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발리우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리우드는요 라고 했는데 솔직히 아는 친구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가 더 많을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더라? 이렇게 명사로 딱 던졌다가 아 맞다 너 모르지? 이렇게 해서 명사나 명사구로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 뭐라고 했어요? 동격이라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발리우드라고 해놓고 아 맞다 너 못 알아듣지? 이건 있잖아 뭄바이의 아주 유명한 필름 인더스트리 영화 산업이야 라고 얘기해줘요. 자, 근데 이 발리우드가요 was established. 여러분 establish라고 하면 설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was established는 뭐예요? 설립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언제 설립이 되었대요? 1913년에 설립이 되었대요. 자, 근데 when이라고 한 거 봐서는 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앞에 언급했던 1913년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근데 그 1913년에는요, the first movie, 첫 번째 영화가 was made there. 여기도 was made도 역시 수동이니까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만들어졌어요. 그곳이 어딘데요? 그렇죠. 뭄바이에 있는 그 첫 번째 유명한 영화 산업지 그 발리우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아, 그렇구나. 자, 좀 긴 문장이었으니까 해석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뭄바이의 아주 유명한 영화 산업인 발리우드라는 것은요, 1913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1913년에는요, 그곳에서 첫 번째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Its name, 그 이름, 발리우드라는 그 이름은요, is derived from 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표현 정도는 여러분 꼭 암기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be derived from 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유래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be derived from, 어디에서 유래되다 라는 뜻이라고요. 자, 이 이름은 봄베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대요. 근데 또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봄베이가 뭐야?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컴마 찍고 설명해 줬어요.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이제 알죠? 아, 동격이라고요. The colonial name이래요. 여러분 colony란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colony가 뭔데요? 얘가 식민지거든요. 그럼 colonial은요? 아, 형용사형이네요. 그럼 식민지의 이름이죠. 아, 뭄바이의 식민지적 이름이 봄베이예요. 자, 그리고 또 어디에서 유래했어요? 할리우드란 말에서 유래했대요. 할리우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콤마 찍고 풀어놨어요. 이거 뭐라고요? 동격이라고요. 할리우드가 뭐냐면 The American Movie Making Center, 미국의 영화 제작 센터이죠. 그러니까 봄베이와 할리우드가 만나서 뭐가 된 거예요? 발리우드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하죠. 자, 이 발리우드라는 이름은 다음과 같은 2가지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요? 그 뭄바이의 식민지적 이름인 봄베이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영화 제작 센터인 할리우드, 요 2가지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of로 시작을 했네요. 쌤, 문장 맨 앞에 있으니까 얘 주어죠 하면 안 돼요. 얘 뭐 붙었어요? of란 전치사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주어가 아닌 거고요. 해석은요. 뭐뭐 중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1000개 혹은 그 이상의 발리우드 영화들 중에서 근데 쌤 그러면 중에서 얘가 주어가 아니니까 뒤에 있는 메이드도 만들었다가 아니겠네요. 아니죠. 얘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자, 우리 PP가 명사를 꾸며주면 뭐라고 해석했어요? 뭐뭐 되는 이렇게 해석했죠? 그래서 오늘날 만들어지는 1000개가 넘는 그 발리우드 영화들 중에 그 중에 대부분이요. 뮤지컬스. 대부분이 뮤지컬이래요. 자, 근데 뒤에 that 나왔어요. 또 꾸며주네요. 어떤 뮤지컬입니까? That include a mixture. 믹스처가 혼합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섞인 걸 포함하고 있는 뮤지컬이래요. 뭐가 섞여 있는데요?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사랑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액션도 있고 이런 것들의 혼합이 섞여 있는 그런 뮤지컬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들어지는 발리우드 영화가 1000편이 넘어요. 근데 그 대부분이 뭐예요? 뮤지컬 영화예요. 우리나라에서 개봉되는 우리나라 영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뮤지컬 영화요? 글쎄 1년에 한 편도 보기 힘든 것 같은데 얘네들은 대부분이 뮤지컬 영화다라는 겁니다. 혹시 발리우드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면 뭐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장면 이러면 이제 어김없이 다 같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ong and dance scenes.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은요. 그리고 나서 전치사 명사는 우리 이렇게 묶기로 했죠. 자, 누가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이에요? male. 남자와 그리고 여자 스타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은요. are often 때로는 공연이 됩니다. 어디에서요? In impressive structures. 굉장히 인상 깊은 어떤 구조물이나 혹은 surrounded by니까 둘러싸이다 란 뜻이죠. 어디에 둘러싸여서요? 이렇게 자연에 둘러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엄청난 이런 구조물 속에서 이렇게 막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이 펼쳐지기도 하고 혹은 자연에 둘러싸인 상태로 이렇게 장면이 펼쳐지기도 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발리우드 영화는요. appeal to라고 하면 어디에 호소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에게 호소를 해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나름의 매력을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발리우드 영화는 어때요? are especially popular. 특히나 인기가 있어요. 특히 어디에서 인기가 있냐면 in the many areas of the world.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인기가 있는데 뒤에서 또 꾸며주잖아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데요? that have been populated. 자, 여러분 be populated라고 하면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많은 지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렇죠. 생각해보면 발리우드가 인도 영화인 거니까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인기가 있겠네요. 자, 또 어떤 지역에서 인기가 있나요? 얘도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A cultural connection with India. 인도랑 문화적으로 연결성이 있는 그런 세계의 많은 지역들에서도 인기가 있대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인도와 연결성이 있는 곳이 어딘가요? 자, 남아프리카나 나이지리아나 모로코나 이런 곳들에서 인기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발리우드 영화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글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실제로 이 발리우드 영화의 특징은요. 영화의 길이도 굉장히 길고요. 어김없이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뭔가 그 나름의 순박함도 있고요. 뭔가 재미도 있고 굉장히 낙천적인 영화들이 많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 이제 ABC 맞는 거 찾아갈 텐데요. almost와 most의 차이를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얘네 둘의 차이가 뭐게요? 얘는 거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부사예요. 쌤, 그럼 almost는 언제 쓰는데요? 100%라고 하기에는 약간 미안할 때 우리 이렇게 물 탈 때 쓰는 표현이 almost예요. almost all. 전부 다라고 하기엔 그렇고 거의 다. 이럴 때 almost all이고요. almost always. 뭐 거의 항상이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쌤 most는 언제 쓰나요? 이 most라는 표현은요. most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품사로 쓰여요. 자, 첫 번째로는 얘가 대부분의 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ost students,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얘가 혼자서만 쓸 수도 있어요. 대명사로. 자, 이럴 때는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이란 뜻이죠. 예를 들면 most of the students, 많은 학생들의 대부분 이렇게 most가 혼자 쓸 수도 있다고요. 자, 또요. 쌤, 최상급 만들 때도 most 쓰지 않나요? 가장이라고 할 때도 most를 쓸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쓰여야 돼요? 일단은 딱 봤더니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가 혼자 명사, 주어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답 나왔네요. 자, 품사상 얘가 답이고요. 의미는 어떤 뜻이었어요? 대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해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만들어진 그 발리우드 영화, 1000편이 넘는 발리우드 영화들 중에서 대부분이요. 뮤지컬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둘의 차이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이어서 가봅시다. B번입니다. 이번에는 봤더니 앞에 비동사가 살아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be performed, 수동태 쓸래? 아니면 be performing, 공연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 쓸래?를 우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주어를 찾아가 봤더니 뭐가 주어예요?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들이 주어예요. 장면이 공연을 할 리는 없고요. 장면은 사람들에 의해, 배우들에 의해 공연이 되어지는 거죠. 아쌤 수동이네요. 자, 그러니까 뭘 쓰시면 되는 거예요? performed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스타들에 의해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이 공연되어집니다. 어디에서요? 아주 그 인상 깊은 그런 구조물에서 공연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자, 이제 C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C를 봤더니 이번에는요, 앞에 that이 있고요. have를 쓸래, has를 쓸래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 얘 주어가 단수계, 복수계를 물어보는 거네요. 쌤, 근데 얘는요, 관계 대명사잖아요. 그럼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떻게 결정해요? 대명사니까 얘가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그 대신하고 있는 녀석이 단수면 has를, 복수면 have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럼 가봅시다. 자, 뭐가 culture connection, 이런 문화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까요? 뭐가? 앞에 내용을 쭉 봤더니 many areas of the world, 세계의 많은 지역들, 이 지역들이 문화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네요. 세계의 많은 지역들 뭐예요? 복수죠. 그래서 우리는 have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쌤, 근데요, 잘 봤더니요, 얘를 꾸며주는 말 대시 하나 더 있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세계의 많은 지역들이 have been populated by Indians. 그 인도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쌤, 근데 얘는 관계대명사니까 꾸며주듯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해석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발리우드 영화들은 특히나 인기가 많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요. 자, 어떤 지역인가요? 인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요. 또 어떤 지역인가요? 인도와 문화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요.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C번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4번만 남겨두고 있는데 4번은 밑줄이 5개 있는 문제예요. 틀린 것을 알맞게 고쳐보래요. 자, 일단은 내용부터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My wife and I, 제 부인이랑 제가요, met her, 그녀를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냐면 on the corner of the street, 그 거리의 모퉁이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그녀는 was about, 관에 섭니다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우리 숫자표 어바 뭐라 그랬어요? 대략 한 60세 정도였어요. sitting in a wheelchair,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lost in the crowd, 그 사람들 무리 속에서요, lost, 길을 잃은 채 있었어요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조금 똑똑한 친구들은 요 얘기 할 거예요. 쌤, 주어 동사 다 있는데요, 뒤에 이렇게 ing가 쓰였거나 뒤에 이렇게 pp가 쓰였거나 하면 이거 분사 구문이죠. 맞아요. 얘 분사 구문이고 자세한 얘기는 이따 하겠지만 우리 분사 구문이 나오면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어가 동사합니다. 그래서 ing pp 합니다. 혹은 ing pp 하면서 주어가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도 좀 애매할 때는 그냥 이 뒷부분은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충분하다 그랬죠. 자, 그럼 제가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녀는 약 60세 정도였어요. 그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 속에 길을 잃은 채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 분사 구문에 무슨 용법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파악하셔도 충분하다고요. 자, 그 부인이요, offered to help her. 자, offer라고 하면 이제 동사로 쓰이면 제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녀를 도울 것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the woman, 그 여성은요, accepted the offer. 자, 여기서는 너가 붙은 거 보니까 명사죠. 얘는 제안이라는 명사입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asking us.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분사구문 또 나왔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 to take her to the park, 자신을 공원으로 데리고 가달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공원으로 데려가 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봤더니 there were a few plastic bags.
플라스틱 백이라고 하면 비닐봉지잖아요. 비닐봉지가 몇 개 있었어요. 어떤 비닐봉지게요? 뒤에 ing나 pp가 명사 수식할 수 있죠. Hanging from the back of the wheelchair니까 휠체어 뒤에 매달려 있는 비닐봉지가 몇 개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On the way, 가는 길에 she told us, 그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지금 공원 가는 길에 우리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They contained all her belongings. 여러분, 이 belong이라고 하면 어디에 속하다 라는 뜻이고요. belonging이라고 하면 소유물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대요. 여기서 they는 뭘까요? 뭐에 자기 소유물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비닐봉지, plastic bags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 비닐봉지에 자기의 모든 소유물이 다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She slept. 그녀는 잠을 자요. In shop doorways니까 어떤 가게 현관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잠을 잤고요. 그리고 lived off. 뭐뭐의 도움으로 살다 이런 뜻입니다. 핸드아웃의 도움으로 산대요. 물론 우리 수업 시간에 나눠주는 핸드아웃은 유인물이고요. 길을 가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핸드아웃은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뭐 그냥 구호 물품으로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누어 주는 것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자,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거리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We reached the place. 우리가 그 장소에 도달을 했어요. Which she wanted to go. 그녀가 가고 싶어 했던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 공원에 도착을 했어요. Other beggars, 다른 거지들이요, were gathered there.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이제 다른 노숙자분들도 막 모여 계셨던 겁니다. The woman took out 2 packets of milk. 자, 그 여성이요, take out이니까 꺼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우유 2개, 2통을 갖다가 꺼냈습니다. 어디에서부터요? From one of the plastic bags. 그 비닐봉지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것 중에 하나에서 우유 2통을 이렇게 꺼낸 거예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Gave it. 그것을 주었어요. To the other members of the group. 그 무리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지금 비닐봉지 몇 개밖에 없고요.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게 자기 전 재산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휠체어를 밀어서 공원에 딱 갔더니 가자마자 그 안에 있는 우유 2개를 다른 사람한테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People are charitable to me. 사람들이 저에게 charitable이라고 하면 자비로운, 자선을 베푸는 이란 뜻이죠.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자선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I must be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자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라는 의미로 앞에 있는 단어 charitable을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의 빈칸 채우기는 여러분 싱겁게 잘 해결하셨을 거예요. 아,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생기면 나도 바로 남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 여성의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우리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없는지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자, 1번부터 가봅시다. 얘는 아까 전에 뭐라고 제가 소개했어요? 분사구문.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어가 동사합니다. 그리고 ing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자, 근데요, 여러분, 얘는요,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쓴다라는 건 우리 이제 너무 잘 알아요. 맞죠? 근데 능동, 수동을 누구를 기준으로 따진다 그랬죠?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 지금 앞에는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왜 빠졌어요? 똑같으니까, 없어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럼 결국 얘가 얘란 얘기네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그녀를 기준으로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파악하면 되네요? 맞아요. 자, 그녀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녀가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수동이 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녀가 앉아 있다. 인데요. 그래서 ing 쓴 거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 너무나 잘한 겁니다. 그녀는 약 60세 정도였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휠체어에 앉은 채 있었어요. 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2번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ask란 동사는 이미 여러 차례, 한 진짜 수십 차례 한 것 같아요. ask가 물론 질문을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쓰이는 거 많이 봤죠. 어떻게 해요? ask, 목적어, 목적 보어. 목적어에게 보어할 것을 요청하다 라고 했고, 이때 목적 보어 자리에 뭐 쓴다 그랬어요? 투부정사 쓴다 그랬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뭐 해줄 것을 요청했어요? 자기를 공원으로 데려가 줄 것을 요청했어요. 맞죠? 목적 보어 자리에 뭐 썼어요? 투부정사 썼어요. 그럼 2번 어때요? 너무 잘한 거죠. 잘했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take
누구누구 to 어디 어디라고 하면 누구를 어디에 데려가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공원으로 데려가 달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한 거죠. 자, 잘 해석하셨을 것 같고 3번 이어서 봅시다. A few plastic bags라고 해서 몇 개의 비닐봉지인데 a few의 밑줄이 쳐 있다는 이야기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너네 a few 쓸래? 아니면 a little 쓸래?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둘의 차이는 뭐예요? A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뒤에 쓰고 a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쓰고 a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쓴다 라고 했죠. 아, 그럼 쌤 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혼동되는데요. 전혀 헷갈릴 거 없다 그랬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plastic bags. S가 붙은 거 보니까 얘는 뭐예요? 아, 셀 수 있으니까 S를 붙였겠죠.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와 함께 a few를 쓴 거 어떻게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이상 없고요. 뒤에 붙은 ing가 얘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다시 해석해보자면 뭐였어요? 휠체어의 뒤에 매달려 있는 몇 개의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었잖아요. 잘하고 계세요. 자, 이제 4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봤더니요. 관계대명사 위치에 밑줄이 쳐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 뭘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관계대명사 쓸래? 아니면 관계부사 쓸래? 라고 했죠. 일단 해석으로 판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면 관계부사였죠. 자, 그럼 한번 그렇게 해석을 해볼까요?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그 장소에 그녀는 가기를 원했어요. 그 장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해석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어때요? 이거 관계 부사 자리 아니야? 게다가 앞에가 the place, 장소니까 그 중에서도 뭘 쓰면 좋겠어요? 아, 이거 관계 부사 where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래도 형태적으로 좀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마저 보자고요. 관계 대명사는 역할이 꼭 있어야 된다면서요. 일단 주어 역할은 할 수가 없겠네요. 주어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목적어요? 가다라는 말이 목적어를 취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 가다죠. 학교를 가다가 아닙니다. 그죠? 영어에서의 가다는요. 어디 어디에 라는 전치사랑 같이 쓰여야 된다고요. 아, 그래요? 그럼 쌤 얘는 목적어도 취할 수 없고 가다니까 이다 되다도 아니니까 보어도 쓸 수 없고 아, 관계대명사는요. 어차피 와봤자 기능이 없네요. 예, 맞아요. 고우는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어도 필요 없고 주어는 이미 있고 그래서 which는 역할이 없고요. where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녀는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죠. 아, 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되는 거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으로 가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얘가 만약에 목적어였다면 우리말로 해석이 어색하구나 라고 이렇게 을을 넣어서 해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5번은 어떤가요? 한번 봅시다. 5번은 봤더니 주었습니다 그랬죠. 자, 준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를 찾아서 앞으로 갔더니 아, 그 여성이요. 그 여성이 그것을 다른 멤버들에게 주었습니다가 되는 거죠. 아, 쌤, 그러면 그녀가 주었다. 내용 괜찮은데요? 괜찮죠? 근데 그녀가 한 동작이 하나 더 있네요. 그래요? 어디 있어요? took out, 꺼냈습니다. 아, 결국 이거군요. 그 여성이 꺼냈고요. 그 다음에 주었습니다. 쌤, 과거동사가 and로 나란히 걸려있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나란히 병렬 구조라고 부릅니다. 용어를 모르셔도 주어가 한 동작이 두 개구나 라고 여러분 알아보시고 맞았다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5번 마지막 문제는 아까 전에 확인했으니까 이제 오늘 해야 될 분량은 우리 함께 다 공부한 셈입니다. 자, 오늘 열심히 하셨는지 숙제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공부한 내용 잘 생각하시면서 문장 배열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문항들도 마저 풀어오시고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